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좀 사용하는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학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회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를 등록하고 재정 과목 및 주택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업을 계속 해온 지속 사업자가 중간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정기까지 사업한 내역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보고서를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기분 재무제표입니다. 정기에 거래한 내역의 자료가 단기에 이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고요. 그 정기의 자료를 이월받기 위해서 정기분 재무제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단기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기분 자료는 없죠. 그런 회사는 정기분 재무제표 이 메뉴에 자료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프로그램을 중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의 그 실제는 여기 TV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자료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비교식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거하고 단기 거 동시에 나오게 한 거, 비교식. 자, 작년에는 이게 단기였겠지만, 올해 입장에서는 이게 정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비교식이라면. 이 비교식이 아니라면 정기 거 보고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자산 밑에 당좌자산, 그 다음 계정과목, 재고자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고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게 목표니까 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 좀 설명을 해보면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정기의 자산, 부채, 자본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제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라고 하게 된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산 계정에 기말 원재료와 기말 재고액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가 쓰고 남고 만들고 남은 것을 입력하면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가게 돼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즉 정기에 수익비용 거래를 갖다가 나타낸 보고서인데요. 그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매출원가 작성하는 부분에 기말 재고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상품이면 기말 상품이고 제품은 기말 제품인데 그 상품이든 제품이든 다 자산이기 때문에요. 이 자산 자료를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넣게 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기말 재고액란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 중에서 채권 채무가 있고요. 그 채권 채무는 거래처 원장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채권 채무 그 자료를 입력하는 걸
자료를 입력하는 게 프로그램에서 작년 거 입력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이율인데요. 그 거래처별 초기이율 어느 회사한테 얼마씩 받는 것을 입력하는 건데 그 거래처별 초기이율에 전체 받아야 될 채권, 전체 갚아야 될 채무 이런 소자료가 표시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결산 시에 단기껏 보고서 만들 때 보고서를 비교식으로 만들 경우 단기 거는 단기 거래 입력하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정기 거는 따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 정기 거 자료가 중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회사에서는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복잡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입력을 해가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밑에 신규 사업자가 아닌 계속 사업자가 전년도 자료를 입력할 때 프로그램에서는 이 순서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제조 경우에 한해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맨 앞에 보이고 있고요.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데 프로그램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정 과목 만들라고 좌측에 자산, 우측에 부채 자본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거 가져다 놓고 입력한다고요? 이거 가져다 놓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식으로 작성한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작년 거니까 작년께 올해 작년 입장에서는 단기였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결산 시에 그 재무상태표 서식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고식, 하나는 계정식이죠. 보고식은 자산, 부채, 자본 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보고식이거든요. 만약에 계정식이다 그러면 계정식은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현재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기 편하시라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다지기를 봐주시고요. 이걸 입력하면서 해당되는 메뉴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계정식입니다. 재무상태표 서식지가 두 개 있는데 계정식하고 보고식입니다. 계정식은 이쪽에 자산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 자산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를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정 과목만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자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좌자산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우리가 입력하기 편하고 수정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계정 과목만 쭉 나와서 우리한테 조금 유리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자료를 다 넣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넣으라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시험 볼 때는 오른쪽에 팁을 잠깐 보시면 미리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된 상태에서 틀리게 입력했거나 누락된 것을 추가로 더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이니까 다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회사는 우정. 이번에 회사로 주식회사 우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회사 우정으로 했어요. 여러분도 주식회사 우정으로 하시고요. 회사 바꿀 때는 오른쪽에 회사 눌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눌렀어요. 작년 거 재무상태표.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코드 자리는 계정 과목에 그 코드 번호를 넣는 겁니다. 번호를 모르면 한글로 두 글자를 치면 돼요. 만약에 번호를 알고 있다면 번호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제가 한번 번호로 넣어보겠습니다. 번호 첫 번째 현금이 101번이거든요. 이렇게 101. 참고로 숫자는 오른쪽 숫자가 몰려있는 키패드 있죠? 예. 그 부분을 가져다 쓰셔야지 좋은 거예요. 좌측에 1, 2, 3, 4, 5, 6, 7, 8, 9, 0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쓰지 마세요. 금액을 넣는데 1억 2,300만 원이죠. 예. 이거 넣으실 때 동그라미 3개씩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첨단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의 도화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개씩이 나오면 더 빨리 입력하니까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 2, 3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엔터.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동그라미 3개 첨단이 나온다는 거. 당자예금 번호 모를 때 한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자라고 두 글자만 쓰고 엔터. 당자예금 보이면 엔터. 코드 자리에 한글로 두 글자 치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은 1억 2천이니까 12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차례죠. 이 코드 자리에 한글 두 글자를 넣어도 되는데 그 방법 외에도 이 코드 자리에서 F2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보통 엔터. 이건 언제 쓰면 되냐면 코드 자리에 한글을 두 글자를 찍고 엔터 쳤는데 프로그램에서 반응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르고 하시면 돼요. 이게 메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는 코드 자리 한글 두 글자를 찍도 떠요. 예. 안 뜰 때는 F2를 누르고 한글을 입력하시는 거다 이거죠. F2에 눌러요. 이거는 숫자가 지저분하네. 예. 그대로 다 쳐야 되겠네. 동그라미 3개 넣는 게 계속해서 예, 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50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정기적금 제가 넣고요. 자, 그 다음 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예, 금액을 쓰는 자리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만 나오면 금액이라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두 개 나오면 어떤 거 내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체크하세요. 학습을 해서 예,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자, 얘네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거 읽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상매출금 5,600은 결산시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5,600이란 말입니다. 여기다 잔액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그 밑에 대손충당금은 결산시에 대손에 대비해서 회사가 만들어 놓은 돈인데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을 해서 만들어 놓게 되죠.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회사는 425만 원 외상매출금 중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고요.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얘가 시전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때. 그래서 이게 차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감을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빼기 표시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을 때 금액을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돼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게 설치에다는 왼쪽, 오른쪽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는 왼쪽 거 두 개를 넣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빼기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합산해서 밑에 총계가 딱 맞게 됩니다. 왼쪽 거 넣는 거.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또 쓰셔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회수할 수 있으니까 회수 가능액 이렇게 말하고요. 장부 조회할 때 물어봐요.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부 금액 또는 손장부 금액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서 같이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건물이 밑에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 건물의 취득한 금액입니다. 취득원가고요.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 얘가 자산 계정인데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겁니다. 퇴수충당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차감하는 평가 계정이거든요. 이게 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빼기 표시를 하지 않아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그냥 써놓고 좌측과 우측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빼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학습해 보면 건물은 2억 4천에 샀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 가치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6,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100만 원이고 이걸 빼서 현재 장부 금액이 1억 7,100만 원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수가 나오면 우리는 금액 쓰는 자리가 하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왼쪽 걸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합계를 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만 주의하시면 돼요.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봐주시고 자, 외상 배치품 넣을게요. 한글로 외상 이렇게 찍거나 번호를 알면은 번호를 치주시면 돼요. 코드 번호. 그 번호 많이 쓰는 건 나중에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 자주 쓰는 계정은 번호로 외우세요. 그 코드 번호. 외상 배치금 선택하고 자, 금액을 자칫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56 플러스 5,600. 그 다음에 대손이라고 치고 대손충당금 참고 잘 보시고 외상배치금 꼭 불러야 돼요. 채권별로 대손충당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상배치금 거는 외상배치금 그 코드 그 다음 번호예요. 그 아래 번호 108, 10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번호다. 외우시면 돼요. 425만 원입니다. 바드럼도 똑같겠죠? 바드리라고 치시고 바드럼 1700, 그 다음에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그 다음 번호거든요. 제가 그냥 111이라고 쳤어요. 여러분이 대손이라고 쓴 다음에 대손충당금 중에서 참고를 보시고 바드럼 부르면 됩니다. 자, 89만 원. 그 다음에 미수라고 써서 미수금 200. 계속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당좌 자산이거든요. 미수금까지가. 오른쪽에 보시면 당좌 자산에 다 데이터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넣어보겠습니다. 제품이 나오죠? 제품.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번호 코드 아시면 쓰시고, 모르면 한글로 쳐. 그래서 1050, 500, 플러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재료 350, 3500 플러스 이렇게요. 제공품 1 플러스 그 다음 건물로 차례입니다. 건물이라고 쓰시고 번호하면 이제 번호 쓰는 거예요. 코드.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그 번호를 코드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2억 4천 240 플러스 얘쭉 꽂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유형자산에서 쓰는 건데 유형자산마다 그 누계액이 다르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써야 돼요. 건물 거 고르면 돼요. 얘입니다. 번호 봤더니 건물 다음 번호잖아. 203번. 그 다음 번호 쓰는 거구나. 6100.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기계장치 금액 넣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다음 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207이 된다 이거 207.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얘도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번호 이렇게 다 넣어봤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넣고 봤더니 정말로 빼기에서 합계를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거 넣어보겠습니다. 우측 거 붙이라고 적어놓으라고 되어 있죠? 자산 전체 금액 이꼴로 부채 자본 금액 구한 거와 똑같아요.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
자, 외상 매입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외상이라고 치시고 외상 매입금 선택한 다음에 4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이라고 치시고 지급어음 선택해서 금액을 넣어요. 이렇게 다 쳐서 넣습니다. 제가 번호 넣고 있는 거는 예,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한글로 쳐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는데 실력이 보다 늘지 않습니다. 꼭 실습을 해요. 자, 계속해서 넣어볼게요. 지금 선수 수익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넣을 차례인데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넣기 위해서 하단에 무슨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잘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회사가 설정한 퇴직금인데요. 제조업종의 직원들 건 1200, 판매 관리 직원들 거는 8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넣어달라는 말이에요. 퇴직이라고 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선택하면 따로따로 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퇴직, 엔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메뉴에 있죠? 엔터, 아래쪽에 보세요. 칸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제조 쪽에다 얼마를 넣고 1200. 그 다음에 엔터를 계속 쳐서 가서 판관비 쪽에다 얼마 넣고 800.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2천만 원 됐잖아요. 1200, 800. 1200 됐고 800 됐어요. 넣었다가 모르고 빠져나와서 입력을 800을 못했다 그러면 해당되는 금액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고요. 자본금 넣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별표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이 이름을 써요. 주식회사가 경영활동을 해서 발생된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이 계정으로 처리하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냐면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2월 이익잉여금. 이걸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프로그램은 결산 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하실 때도 이 이름으로 넣어야 돼요. 2월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표가 필요해요. 넣어놓지 않다. 자, 이 계정은 아직 학습은, 여러분이 이론분을 다 하셨다면 하셨겠고, 학습 안 하신 분이라면 그냥 이게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단기순이익의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으실 때 프로그램의 특성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직접 펜 들고 쓰실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결산이 끝나고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이름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로 이용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야 돼요. 프로그램처럼. 다 넣어봤어요. 다 넣고 이제 대변의 합계를 봤더니 딱 맞지. 이제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자산의 합계는 부채 플러스 자변 합계하고 같다. 이걸 재무상태표의 등식이라고 그러고 오류 없이 잘 넣으셨다면 차익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차익이 안 나타나죠. 그럼 시험 문제 대비해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내실 때는 누락된 것을 숫자로 입력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라 이렇게 낸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425만 원인데 누락했다면 입력을 안 했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삭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고 틀린 거 수정하고 누락된 거 추가로 넣으세요 나오면 가서 일일이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인해요. 확인하다가 누락된 거 발견했어요. 이렇게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자산이잖아요. 예, 자산 밑에 빈칸에 밑에 클릭하고 대손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꼭 골라요. 그리고 그 금액을 넣어요. 금액은 425만 원이지. 넣고 엔터. 밑에였으니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이렇게 추가해서 넣는 게 없거든요. 삽입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기 좋게 외상매출금 밑에 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단 A를 누릅니다. 이게 F12 조회인데요. 클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반기 차입금이 3,500인데 350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럼 고치는 거는 그냥 숫자를 클릭하고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예. 숫자 잘못된 건 고치는 거 편하죠. 예.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많이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삭제하시면 되는데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누르시고 예, 상단에 예, X 돼 있죠? X 이거 삭제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가 F5거든요. 예. 딜리트가 아니고 F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